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곳에는 인가라고는 드문드문 떨어져 있어 밤이 되면 정막만이 흐르는 외딴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사는 안동댁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성품은 마치 겨울 눈을 녹이는 봄볕처럼 따뜻하고 어지러서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깊은 한숨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슬아의 자식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그토록 원했던 핏줄을 남기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안동댁은 밤마다 마루에 앉아 달을 보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안동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을 뒷산에 있는 칠성당을 찾아가 매일같이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마다 차가운 계곡물로 몸을 정갈하게 씻고는 하얀 소복을 입은 채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소원은 오직 하나,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점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00일 동안 정성을 들이면 돌부처도 돌아앉는다는 말이 있듯이 안동댁의 지극정성은 마침내 하늘을 감동시켰는지 그녀의 꿈에 칠성님이 나타나 하얀 구슬을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 꿈을 꾼 지 10달 만에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동댁은 옥동자 같은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 그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안동댁은 아이의 이름을 귀한 나무처럼 올곧게 자라라는 뜻에서 기목이라 짓고 마치 깨지기 쉬운 옥이나 귀한 보석을 다루듯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기목이 태어난 후로 적막했던 초가집에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안동댁의 얼굴에도 그늘이 사라지고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밭일하러 나갈 때도 아이를 광주리에 담아 눈앞에 두었고 잠을 잘 때도 혹여나 찬바람이 들까봐 자신의 치마폭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늦게 얻은 귀한 아들을 보며 자기 자식처럼 기뻐해 주었고 기목은 마을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꽃이 피고 여름 녹음이 우거질 때마다 기목의 옹알이는 점차 말문이 트이는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란 언제나 좋은 일만 계속될 수는 없는 법인지 기목이 태어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무덥고 습한 여름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별빛 하나 보이지 않고 산짐승조차 울음을 멈춘 채 불길한 고요만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안동댁은 여느 때처럼 기목을 품에 안고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곤히 자던 아이가 갑자기 칭얼대기 시작하더니 이내 불덩이 같은 열이 온몸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안동댁이 놀라 일어나 등잔불을 켜고 아이를 살펴보니 기목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숨소리는 거친 풀무질 소리처럼 가쁘게 변해 있었습니다. 안동댁은 당황하여 물에 적신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고 좋다는 민간요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이의 열은 조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기목의 눈동자는 점점 위로 돌아가고 작은 손발이 파르르 떨리며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서 한밤중에 의원을 부르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설사 간다 한들 의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의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안동댁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눈앞이 캄캄해져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대로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허망하게 잃을 수는 없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안동댁의 머릿속에 아이를 점지해 주었던 칠성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다시 한번
신령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이불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깨끗한 그릇에 우물물을 새로 길어 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고 오직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장독대는 집안의 신들이 머무는 곳이라 여겨 평소에도 정갈하게 관리해왔지만 오늘 밤 안동댁이 느끼는 장독대의 공기는 여느 때와 다르게 서늘하고 무거웠습니다. 안동댁은 장독대 위에 정화수가 담긴 그릇을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사각사각 울려 퍼졌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이 미천한 어미의 정성을 보아서라도 제발 우리 기모기를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안동댁의 입에서는 애끓는 기도가 쉼없이 흘러나왔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려 볼을 타고 땅을 적셨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얇은 못이 적삼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안동댁의 손바닥에서는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살결이 벗겨졌지만 그녀의 기도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하늘도 그녀의 슬픔을 아는지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장독대 주변의 공기가 묘하게 일렁이는 듯했습니다. 안동댁은 탈진하여 쓰러질 것 같은 몸을 겨우 지탱하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땅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돌바닥에 닿을 때마다 쿵, 쿵 하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오직 아이를 살리겠다는 어미의 집념은 산속의 영험한 기운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안동댁의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눈앞이 환해지며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노인은 인자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안동댁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의 정성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하늘이 내린 수명은 본래 거스를 수 없는 것이나 어미의 간절한 눈물이 하늘의 명부에 닿았으니 이번 한 번은 아이를 살려주겠다. 안동댁은 꿈속에서도 너무나 감사하여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표정은 이내 진지하게 바뀌며 알 수 없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허나 명심하여라. 이 아이는 타고난 명이 얇고 기운이 약하여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두 번의 큰 고비가 더 찾아올 것이다. 이번은 너의 정성으로 넘겼으나 남은 두 번의 위기는 그리 쉽게 지나가지 않을 것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노인의 목소리는 산울림처럼 웅장하게 안동댁의 귓가에 맴돌았고 그녀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아이를 살려주신다는 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로 안동댁의 어깨를 톡 치며 물러가거라. 아이가 기다린다라는 말을 남기고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안동댁이 깜짝 놀라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동이 터오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장독대 앞에 쓰러져 잠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벌떡 일어나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거짓말처럼 붉은 기가 사라지고 새근새근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기목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 같던 열은 씻은 듯이 내렸고 숨소리도 더없이 고요했습니다. 안동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안도와 감격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안동댁의 뇌리에는 꿈속에서 노인이 남긴 말이 선명하게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고비가 더 남았다는 그 말은 마치 가슴 한구석에 박힌 가시처럼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이 어미가 널 지킬 것이다.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널 지켜낼 것이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따스하게 들어와 모자를 비추었지만 안동댁의 마음 한편에는 앞으로 다가올 알 수 없는 운명에 대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안동댁은 기목을 더욱더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다칠세라, 아플세라 노심초사하며 물가에는 가지도 못하게 하고 높은 곳에는 오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동댁이 유별나다고 혀를 찼지만 그녀는 꿈속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기에 귀를 닫고 오직 아이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기목은 그런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큰 병치레 없이 무럭무럭 자라나 어느덧 12살의 소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를 닮아 심성이 곱고 효심이 깊었으며 동네 어르신들을 공경할 줄 아는 반듯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기목이 12살이 되던 해의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은 다가오는 백중날 잔치 준비로 들썩거렸고 집집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안동댁은 잔치에 쓸 음식을 장만하느라 분주했고 기목은 오랜만에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안동댁은 밖으로 나가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신신당부했습니다. 기목아, 멀리 가지 말고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일찍 들어와야 한다. 특히 위험한 곳에는 절대 가지 말거라. 기목은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뒤로 하고 힘차게 대답하며 대문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마을 어귀 큰 느티나무 아래에는 아이들이 모여 제기차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며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기목도 친구들과 어울려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뜨거운 열기를 내뿜을 때쯤 아이들은 더위를 피해 마을 뒤편에 있는 대나무 숲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옛날부터 사용하지 않아 폐쇄된 낡은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늘 경고해왔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금지된 장소는 오히려 모험심을 자극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술래가 된 친구가 숫자를 세는 동안 기목은 숨을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대나무 숲 안쪽 깊숙한 곳, 수풀에 가려진 낡은 우물가는 숨기에 딱 좋은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기목은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우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물 위에는 썩은 나무 뚜껑이 덮여 있었고 그 위로 넝쿨 식물들이 얽혀 있어 언뜻 보기에는 단단한 평지처럼 보였습니다. 기목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위로 발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뚜껑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져 내렸습니다. 기목은 비명지를 틈도 없이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깊고 깊은 우물 속으로 떨어지며 느꼈던 서늘한 공기와 공포는 순식간에 기목의 의식을 삼켜버렸습니다. 밖에서 숫자를 세던 친구들은 둔탁한 소리에 놀라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기목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부서진 우물 뚜껑 사이로 시커먼 구멍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사색이 되어 마을로 뛰어내려가며 기목이가 우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잔치 준비로 분주하던 마을 사람들의 귀에 천둥 소리처럼 꽂혔고 안동댁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안동댁은 손에 쥐고 있던 뒤집개를 떨어뜨리고 버선발로 뛰쳐나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기모가. 그녀의 절규는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고 마을 장정들은 밧줄을 챙겨 대나무 숲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안동댁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장정들이 우물 안으로 밧줄을 내려보내고 있었지만 우물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동댁은 우물가를 붙잡고 오열하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깊은 우물의 차가운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꿈속의 노인이 예고했던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위기였습니다. 안동댁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첫 번째 위기 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칠성님의 약속을 기억해 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처참했고 깊은 우물 속에 빠진 아들이 살아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안타까운 탄식 소리가 멀게만 느껴지는 가운데 안동댁은 다시 한번 운명과 맞서야 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간절한 기도가 아들을 구해낼 수 있을지. 그녀의 떨리는 손은 흙바닥을 움켜쥐고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안동댁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마음속으로 칠성님을 불렀습니다. 한 번만 더, 제발 한 번만 더 굽어 살펴 주소서. 그녀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내려 우물 속 어둠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밧줄을 타고 내려간 장정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대나무 숲에는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했고 안동댁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물 안으로 내려간 마을 청년이 밧줄을 당기는 신호를 보내자 우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장정들이 힘을 합쳐 밧줄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이 한 뼘씩 올라올 때마다 안동댁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고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는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우물 속에서 물에 젖은 무거운 물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축 늘어진 기목의 몸이 우물 밖으로 건져 올려졌을 때 아이의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둘러 아이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배를 눌러 물을 토하게 하려 했지만 기목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 너무 오래 있었던 탓인지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슴에 귀를 대어 보아도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을에서 꽤나 경험이 많다는 노인이 아이의 눈꺼풀을 뒤집어 보고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늦은 것 같네. 숨이 끊어진 지 꽤 된 것 같아.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안동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주변에 있던 아낙네들은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안동댁은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아이에게 달려들어 차가운 뺨을 비비고 손발을 주무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다. 우리 기목이는 안 죽었다. 잠깐 잠이 든 게야. 이 어미가 있는데 네가 어디를 가느냐. 안동댁은 혼절한 아이를 번쩍 업고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정들이 말릴 새도 없이 그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산비탈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랫목에 아이를 눕히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 씌운 뒤 방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방바닥이 절절 끓도록 아궁이에 나무를 쑤셔 넣으며 그녀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밤은 깊어 사위는 고요한데 방 안에는 장작 타는 소리와 안동댁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손발을 주무르고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도
김옥은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동댁은 문득 10여 년 전 아이가 처음 아팠을 때 칠성님께 빌었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꿈속에 노인이 했던 2번의 고비가 더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바로 그 2번째 고비임을 확신했습니다. 의원도 사람의 힘으로도 살릴 수 없다면 다시 한번 하늘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안동댁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안동댁은 부엌으로 들어가 하얀 사기 그릇을 꺼내 들고 우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빠졌던 그 흉흉한 우물이 아니라 집 뒤편에 있는 맑은 샘물이 솟는 옹달샘으로 갔습니다.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물을 한 그릇 정성스레 떠서 그녀는 다시 장독대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에는 무심하게도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그 별빛을 받은 정화수는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안동댁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차가운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2 손을 모아 가슴 앞에 합장했습니다. 칠성님, 굽어 살펴 주소서. 10년 전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옵니까? 제 아이 김옥이가 또다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부디 이 어미의 목숨을 봐서라도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안동댁의 기도는 처절했습니다. 밤이슬이 내려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녀는 이마가 깨지도록 땅에 머리를 뚫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간절함은 밤하늘을 뚫고 올라가 북두칠성의 첫 번째 별에 닿을 듯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새벽녘. 안동댁의 몸은 탈진하여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손바닥은 다 까져서 피가 맺혔고 무릎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마비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변의 바람이 멈추고 장독대 주위로 서늘하면서도 신비로운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안동댁이 고개를 들자 희미한 안개 속에서 옛날 꿈에서 보았던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노인의 표정은 전보다 훨씬 엄하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안동댁을 내려다보며 준엄하게 꾸짖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리석은 어미야. 명밍은 하늘에 달린 것이거늘 어찌하여 억지로 거스르려 하느냐. 아이의 명줄이 본래 짧아 이미 저승 문턱을 넘었거늘 너의 울음소리가 저승사자의 발목을 잡는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안동댁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 없이는 저도 살 수 없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노인의 신발을 적셨고 그 애절함에 노인의 표정이 아주 조금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좋다. 너의 지극한 정성을 봐서 이번에도 아이를 돌려보내주겠다. 허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노인은 안동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명심하거라. 이것이 2번째다. 만약 훗날 3번째로 이 아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또다시 아이를 살려달라고 빈다면 그때는 아이의 목숨 대신 너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네 명을 깎아 아이를 살리는 것이니 그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잊지 말라. 그 말은 안동댁의 가슴에 불에 달군 인두처럼 뜨겁게 새겨졌습니다. 안동댁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제 목숨은 1000번 10,000번이라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아이만 살려주신다면 그 어떤 대가도 치르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을 들은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에 들고 있던 하얀 부채를 펴서 집 쪽을 향해 한 번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맑은 바람이 일어나 방 쪽으로 불어들어갔고 노인의 모습은 새벽 안개와 함께 서서히 희미해져 사라졌습니다. 안동댁은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장독대를 비출 때쯤 안동댁은 누군가 흔드는 손길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 방 안에 누워있던 김옥이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나와 어머니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왜 주무세요? 입 돌아가요. 김옥의 목소리는 잠기긴 했지만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동댁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벌떡 일어나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심장도 쿵쿵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지만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안동댁과 김옥이 방으로 들어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상여를 맬 준비를 하러 안동댁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마루에 앉아 어머니가 주는 미음을 받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속이라. 어제 분명 숨이 끊어진 것을 내 눈으로 보았는데 노인들은 귀신에 홀린 듯 눈을 비볐고 안악들은 안동댁이 지극정성으로 빌어 죽은 자식을 살려냈다며 수군거렸습니다. 마을에는 안동댁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 기적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렇게 김옥은 다시 한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안동댁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옥의 환생을 축하하며 떡을 해오고 술을 빚어와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안동댁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꿈속 노인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네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그녀는 잔치 분위기 속에서도 웃음 뒤에 숨겨진 그늘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것이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시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마을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베옷을 입고 낡은 삿갓을 쓴 늙은 소금 장수였습니다. 그는 등짐 가득 하얀 소금을 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소금을 팔고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안동댁의 집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안동댁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고 마치 안동댁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듯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안동댁이 고개를 들어 소금장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금장수는 목이 마르다며 물 한 바가지 얻어 마실 수 있겠냐고 청했습니다. 안동댁은 시원한 물을 표주박에 담아 건네주었습니다. 물을 단숨에 들이킨 소금장수는 수염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의 얼굴에 짙은 그늘과 환한 빛이 동시에 서려 있구려. 이는 죽을 운명을 산 목숨으로 억지로 때운 형상이요. 안동댁은 화들짝 놀라 소금장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을 꿰뚫어 본 이 노인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직감했습니다. 안동댁은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소금장수는 혀를 차며 짐을 고쳐 샀습니다. 자식의 명줄이 짧은 것을 어미의 등불로 이어 붙였으니 기름이 닿으면 등불이 꺼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 아니겠소. 억지로 이은 명은 살얼음판과 같아서 늘 조심해야 하오. 그는 안동댁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듯 덧붙였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큰일이 닥치거든. 그때는 순리에 맡기시오. 억지로 막으려다가는 둘 다 잃을 수도 있음이야. 안동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금장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소금 사시오. 소금을 외치며
유유히 마을 어귀로 사라졌습니다. 안동댁은 멀어지는 소금장수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말은 꿈속 산신령의 경고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이미 정해진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번의 기회뿐이었고, 그 기회는 자신의 목숨이라는 담보가 걸린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안동댁은 잠든 김옥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설령 내가 없어진다 해도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두렵지 않다. 그녀는 자신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들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옥은 어머니의 속도 모르고 그저 건강하게 자라주었고, 안동댁은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폭풍전야와도 같은 평온한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김옥은 어느덧 헌칠한 키에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의젓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끔찍이 위하는 효자로 소문이 났고, 마을의 퇴진일도 도맡아 하는 든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안동댁은 아들이 장성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듯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은 그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던 순간에 예고 없이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찾아왔습니다. 어느 해 가을, 풍년이 들어 마을 곳곳에 황금빛 나락이 넘실대던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김옥은 겨울땔감을 준비하기 위해 지게를 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해가 지기 전에 내려왔을 그가 어둠이 깔리고 달이 떠오르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동댁은 대문 밖을 서성이며 아들이 오던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뒹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덜컥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할 수 없는 세 번째 위기의 서막임을 그녀의 본능은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을 헤치며 마을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호가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메아리쳐 돌아올 뿐 산속은 칠흑 같은 어둠과 스산한 바람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동댁은 대문 앞을 떠나지 못하고 두 손을 모은 채 저 멀리 산허리에서 일렁이는 불빛들만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정을 넘길 무렵 산을 내려오는 횃불의 행렬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고 그들의 등에는 축 늘어진 누군가가 엎여 있었습니다. 안동댁은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장정의 등에 엎여 내려온 것은 의식을 잃은 김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김옥을 방 아랫목에 눕히자 안동댁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해 보였으나 김옥은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만져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희미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용하다는 의원을 급히 모셔왔지만 의원은 김옥의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괴이한 일이로다. 맥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약한데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네. 마치 넋이 빠져나간 사람 같구려. 의원은 침을 놓고 탕약을 지어 먹여보았지만 다친 김옥의 입은 열리지 않았고 차가운 몸은 온기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김옥은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생명력은 촛불처럼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갔고 손톱과 발톱에는 검푸른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도깨비에게 홀린 것이 분명하다거나 산신의 노여움을 산 것이 틀림없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네 무당이 찾아와 굿을 해야 한다고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굿판을 벌였지만 요란한 징소리에도 기목의 눈꺼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동댁은 아들의 머리맡을 지키며 물 한 모금 넘기지 않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의 야윈 손을 꼭 잡고 있노라면 지난날 꿈속에서 들었던 노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세 번째 위기가 닥쳐오면 그때는 너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안동댁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피할 수 없는 세 번째 위기이며 인간의 의술이나 무당의 굿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천명텐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차분한 결심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기목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가늘게 이어지던 숨소리마저 뚝뚝 끊기기 시작했고 몸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이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라고 안동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장례를 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동댁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방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고요해진 방 안에서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이 이대로 허망하게 떠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안동댁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독을 열어 가장 좋은 쌀을 꺼내 씻고 맑은 물을 길어 밥을 안쳤습니다. 아들이 깨어나 먹을 밥이 아니라 자신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차려놓을 정성스러운 공양미였습니다. 밥이 끓는 동안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루 틈새의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고 부엌의 그릇들을 반짝이게 닦았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 아들이 홀로 남겨질 집이기에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깨끗하게 해두고 싶었습니다. 걸레질하는 그녀의 손길에는 슬픔 대신 경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안동댁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고운 삼배 한 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본래는 남편의 수의를 지으려 했던 것이나 남편이 객지에서 갑자기 변을 당하는 바람에 쓰지 못하고 훗날 자신의 수의로나 쓰려 아껴두었던 천이었습니다. 안동댁은 등잔불을 밝히고 바늘과 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삼배를 펼쳐 마름질을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가위질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이어가는 안동댁의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아들 기모가, 이 어미가 가는 길이 너를 살리는 길이라면 나는 춤이라도 추며 갈 것이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옷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입고 갈 저승길 옷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맞바꾸겠다는 하늘을 향한 서약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완성되어 가는 수위는 하얗게 빛나며 그녀의 결심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마침내 수위가 완성되었습니다. 안동댁은 부엌에 데워놓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살이 찌만 따뜻한 물이 닿자 긴장이 풀리며 몸이 노곤해졌습니다. 그녀는 묵은 때를 벗겨내며 세상에서의 모든 미련과 걱정도 함께 씻어내려 했습니다. 오직 아들이 살아남아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 하나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마음의 짐들은 물과 함께 흘려보냈습니다. 목욕을 마친 그녀는 머리를 곱게 빗어 비녀를 꽂고
방금 지은 하얀 수의를 속옷 위에 겹쳐 입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안동댁의 모습은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선녀처럼 정갈하고 고와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김옥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얼굴을 어루만지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옥아, 부디 오래오래 살아서 좋은 짝 만나고 자식 낳아 행복하게 살거라. 어미는 멀리서도 늘 너를 지켜볼 것이다. 잠든 아들은 대답이 없었지만 안동댁은 아들의 손등에 뜨거운 눈물을 떨구며 작별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승에서의 마지막 온기를 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안동댁은 부엌에서 갓 지은 하얀 쌀밥 한 그릇과 맑은 정화수 한 그릇을 쟁반에 받쳐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며 안동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아이를 점지해주고 2번이나 살려주었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안동댁은 장독대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발자국 뗄 때마다 이승과의 인연이 하나씩 끊어지는 듯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장독대 위에 재물을 차려놓은 그녀는 신발을 벗고 차가운 돌 위에 올라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은 안동댁은 하늘을 향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정신을 맑게 깨웠습니다. 칠성님,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제 아들 김옥이의 목숨을 구해주시고 대신 약속대로 제 목숨을 거두어 가소서. 애누리 없는 장사라 하셨으니 제 영혼을 가져가시고 아이에게는 남은 수명을 다 주십시오. 안동댁은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3번. 절을 할 때마다 그녀의 몸에서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장독대 주변의 나무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그녀의 기도를 듣고 내려오는 신호인 듯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안동댁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이 어미가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으니 우리 김옥이만은 살려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안동댁의 눈앞이 흐려지며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그녀는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시에 방 안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시체처럼 굳어있던 김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멈춘 듯했던 가슴이 크게 오르내리며 막혔던 숨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허억하는 소리와 함께 김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식어있던 몸에 따뜻한 피가 돌기 시작했고 창백했던 얼굴에는 붉은 홍조가 돌아왔습니다. 김옥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옥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물 좀 주세요. 평소 같으면 벌써 달려와 물을 주셨을 어머니의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방 안은 썰렁했고 부엌에도 불기만 남아있을 뿐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옥은 이상한 기분에 휩싸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속에서 장독대 위에 하얀 옷을 입고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형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김옥은 젖먹던 힘을 다해 장독대로 기어가듯 달려갔습니다. 장독대에 쓰러져 있는 안동댁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숨은 매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수의를 입고 정갈하게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성스러워 보였습니다. 김옥은 어머니의 몸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가 깨어났는데 왜 이러고 계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김옥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손에는 묵주처럼 닳고 다른 낡은 염주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김옥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화수 그릇과 하얀 쌀밥, 그리고 어머니가 입고 있는 낯선 수에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경을 헤매는 동안 어머니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마을 어른들이 지나가듯 했던 어미가 널 살리려 제 명을 깎았다는 옛말이 떠올랐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김옥은 어머니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살아난 대가가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김옥은 어머니를 업고 다시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금 살아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이시여, 칠성님이시여, 이따위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살리고 어미를 데려가는 것이 신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제 목숨을 다시 가져가십시오. 김옥의 절규는 산천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사느니 차라리 지금 당장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제발 제 목숨을 거두시고 어머니를 돌려주십시오. 아들의 통곡 소리는 새벽 안개를 뚫고 산 꼭대기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하늘의 부당함에 맞서는 인간의 처절한 한거였습니다. 김옥은 이 말을 땅에 또 쓰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려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밤새 절을 올렸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아들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효심은 죽음의 경계조차 허물어뜨릴 만큼 강력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방이 환해지며 눈부신 빛이 장독대를 감쌌습니다. 밤새 불던 바람이 뚝 그치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한 절대적인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김옥은 눈부심에 눈을 뜰 수 없어 고개를 숙였지만 따뜻하고 거대한 기운이 자신과 어머니를 감싸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서 향긋한 꽃내음 같은 것이 풍겨왔고 어디선가 은은한 종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침 햇살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감동하여 내려보낸 상서로운 기운이었습니다. 눈부신 빛이 사그라들고 난 뒤 김옥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장독대를 감싸고 있던 신비로운 안개가 걷히면서 눈앞에는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어머니의 꿈에 나타나 김옥의 생명을 2번이나 구해주었던 칠성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꿈속이 아닌 생생한 현실의 모습으로 김옥의 앞에 현신한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인자하면서도 엄엄한 눈빛으로 김옥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리석은 아이야. 네 어미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너를 구했거늘 어찌하여 너는 그 귀한 생명을 다시 내놓으려 하느냐. 어미의 희생을 헛되게 할 셈이냐. 그 목소리는 마치 산 전체가 울리는 듯 웅장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드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옥은 노인의 위엄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외쳤습니다. 어머니 없는 삶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고 이제는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어찌 혼자 살아남아 호의호식하겠습니까? 하늘이 진정 공평하다면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어머니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김옥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땅을 적셨습니다. 죽음을 불사한 그의 결기는 서리발처럼 차갑고도 뜨거워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칠성님 앞에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칠성님은 김옥의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깊어지더니 이내 허우로운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일이로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으나 자식이 부모를 위해 자신의 명을 내놓는 일은 흔치 않은 법. 너희 모자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하늘의 법도조차 감동시켰구나. 노인은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밤하늘에 떠있던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며 7줄기의 서광이 내려와 안동댁의 차가운 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치 봄볕이 언 땅을 녹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노인은 다시 김옥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지극한 효심과 사랑에 감복하여 정해진 천명을 거두고 새로운 명을 내리노라. 네 어미가 너를 위해 내놓은 목숨은 하늘에 닿았고 네가 어미를 위해 내놓은 목숨 또한 땅을 울렸으니 이제 두 사람 모두에게 남은 수명을 돌려주겠다. 부디 이 귀한 삶을 헛되이 쓰지 말고 오래오래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거라. 말을 마친 노인은 빛과 함께 서서히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남은 것은 새벽의 신선한 공기와 장독대 위에 내려앉은 은은한 향기뿐이었습니다. 김옥은 멍하니 노인이 사라진 허공을 바라보다가 급히 어머니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광이 스며든 안동댁의 얼굴에는 놀랍게도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하게 질려있던 입술이 붉어지고 굳어있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옥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가슴에 귀를 대어 보았습니다. 콩닥, 콩닥, 콩닥. 멈췄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운 소리였습니다. 김옥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흔들며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제발요. 그때 안동댁에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맑아지며 눈앞에 있는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안동댁은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몽롱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옥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는 분명 저승길을 떠났는데 너는 살아있어야 할 아이가 왜 내 곁에 있는 것이냐? 안동댁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혹시 아들도 자신을 따라 죽은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을 먹고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따뜻한 아들의 체온이 손끝에 전해지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옥은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살았습니다. 칠성님이 우리 둘 다 살려주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살리셨고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김옥의 설명을 들은 안동댁은 그제야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아들도 무사히 살아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안동댁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고 김옥이 얼른 어머니를 부축해 품에 안았습니다. 두 모자는 장독대 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만난 환희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마을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난밤 김옥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를 도우러 온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김옥이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관을 짤 나무와 수의를 챙겨 들고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선 마을 사람들은 장독대 쪽에 하얀 소복을 입은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악귀신이다. 대낮에 귀신이 나왔다. 겁 많은 안악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장정들도 낯을 들이대며 경계했습니다. 기목이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외쳤습니다. 어르신들, 저 기목입니다. 귀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머니도 살아계십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송장이나 다름없었던 기목이 멀쩡하게 살아있고 밤새 아들을 간호하다 쓰러질 것 같던 안동댁도 생기 넘치는 얼굴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을 촌장이 다가와 기목의 팔을 꼬집어 보고는 아야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이게 웬 조화속이냐.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다니. 내 평생 이런 기적은 처음 보는구나. 사람들은 안동댁과 기목 주위로 몰려들어 이것저것 물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안동댁은 지난밤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대신해 죽으려 기도를 올렸던 일, 그리고 기목이 다시 자신을 살려달라며 울부짖었던 일, 마지막으로 칠성님이 나타나 두 사람을 모두 살려주신 일까지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하고 탐복했습니다. 어떤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옛말 틀린 것 하나 없네. 자식을 위하는 어미의 마음과 부모를 위하는 자식의 효심이 하늘을 움직인 게야.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밭일하던 사람들까지 일손을 놓고 안동댁의 집으로 구경을 왔습니다. 안동댁의 집 마당은 마치 잔치집처럼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조차 돌려보낸 모자의 사랑의 경의를 표하며 가져온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마을의 무당 할머니는 안동댁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쌓은 공덕이 헛되지 않았구먼. 칠성님이 자네 집을 점지하여 큰 복을 내리신 게야.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두 다리 뻗고 살게나. 그 말에 안동댁은 고마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자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안동댁은 기목의 부축을 받으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안동댁이 지난밤 아들을 위해 차려놓았던 밥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 밥은 제삿밥이 아니라 축하의 밥이 되었습니다. 안동댁은 입고 있던 하얀 수의를 벗어 곱게 개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입었던 옷이지만 이제는 생명의 증표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수의를 넣으며 다시는 이 옷을 꺼낼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기목은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불꽃이 방 안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드실 따뜻한 미음을 끓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알아누워 있느라 쑥해진 얼굴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기목의 등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라 집안 가득 구수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집안은 이제 생명력 넘치는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안동댁은 방에 앉아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3번의 고비를 넘기면 만수무강한다는 옛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애군이 다 지나갔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칠성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약속 덕분에
아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들 또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음을 끓여온 김옥이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시장하시죠. 우선 이거라도 좀 드세요. 몸을 추스르셔야죠. 김옥은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호호 불어 어머니의 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안동댁은 아들이 주는 미음을 받아먹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내 새끼, 고생 많았다. 이 못난 어미 때문에 네가 겪지 않아도 될 고초를 겪었구나. 안동댁의 말에 김옥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업고 다닐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들의 대화는 평범하고 소박했습니다. 내일은 밭에 나가 무엇을 심을지, 지붕은 언제 고칠지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두 사람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릴 뻔했던 시간을 다시 찾은 기쁨은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옆집 할머니가 호박죽을 한솥 끓여서 가져오셨습니다. 놀란 가슴 진정시키는 데는 호박죽만 한 게 없네. 어서 들게. 이웃들의 따뜻한 정이 담긴 음식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안동댁의 부엌은 어느새 풍성한 먹거리로 가득 찼습니다. 안동댁은 이웃들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얼른 기운을 차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김옥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오라고 일렀습니다. 김옥은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집집마다 다니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해질 무렵 김옥은 마당에 있는 장독대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지난밤에 치열했던 기도와 기적의 순간이 서려 있는 그곳을 그는 성지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깨진 기와 조각을 줍고 흩어진 촛농을 긁어내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겠습니다. 붉은 노을이 장독대를 비추자 항아리들이 황금빛으로 빛나며 김옥의 다짐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김옥의 땀을 식혀주었고 그는 상쾌한 기분으로 허리를 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산골 마을에는 다시 고요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음산하고 무거운 어둠과는 달리 오늘의 밤은 포근하고 아늑했습니다. 집집마다 켜진 호롱불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따뜻하게 빛났고 안동댁의 집 굴뚝에서도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안동댁과 김옥은 일찍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고단했던 몸을 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동댁은 잠들기 전 다시 한번 김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손마디에서 느껴지는 아들의 온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김옥아, 오늘 밤은 꿈도 꾸지 말고 푹 자거라. 어머니의 말에 김옥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도요. 내일 아침에 뵐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심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불안도 없는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안동댁의 집 지붕 위에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머물렀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별이 칠성님이 내려보낸 수호별이라 믿으며 안동댁의 집에 깃든 복을 부러워했습니다. 김옥의 효심과 안동댁의 모성애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아이들에게 부모 공경의 본보기로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이겨낸 모자의 이야기는 산골 마을의 밤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온한 내일을 맞이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이 더욱 맑고 푸르듯 기적적인 밤을 보낸 안동댁의 집에는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져 내렸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생사의 갈림길은 마치 먼 옛날의 전설처럼 아득하게 느껴졌고 집안 곳곳에는 평온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 둥지에서는 참새들이 제잘거리며 아침을 깨웠고 마당 한구석에 심어놓은 국화꽃들은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고 영롱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안동댁은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와 기지개를 켰습니다. 뼈마디가 쑤시던 묵은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몸안 가득 새로운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이마시는 아침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상쾌했습니다. 기목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슥싹슥싹 대나무 빗자루가 흙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활력이 넘쳤고 얼굴에는 전에 없던 생기가 돌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눈동자는 맑고 깊어졌으며 어깨는 더욱 단단해 보였습니다. 기목은 어머니가 나오신 것을 보고 하던 일을 멈추고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따라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 평범한 아침 인사가 두 사람에게는 천금보다 귀한 축복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안동댁은 아들의 듬직한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침 밥상은 소박했지만 그 맛은 임금님의 수라상 부럽지 않았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보글보글 끓여낸 된장찌개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안동댁은 아들의 밥그릇에 밥을 고봉으로 눌러 담아주었고 기목은 어머니의 숟가락 위에 잘 익은 김치를 찢어 올려주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조차 정겨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는 내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음식의 온기는 단순한 포만감을 넘어 살아있다는 생생한 기쁨을 온몸으로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감사히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안동댁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하얀 수의를 다시 꺼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지었던 그 옷을 보자 지난밤에 비장했던 마음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옷은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을 지켜낸 사랑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안동댁은 수의를 깨끗한 한지로 정성스럽게 감싸고 좀이 슬지 않도록 박하잎을 넣어 다시 깊은 곳에 보관했습니다. 이 옷은 훗날 내가 천수를 다 누리고 편안히 눈 감을 때 입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우리 집안의 수호신처럼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지. 그녀는 수의를 봉인하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완전히 떨쳐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며 가며 안동댁의 집을 기웃거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모자의 웃음소리에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흐뭇해했습니다. 개울가에서 빨래하던 안악들은 안동댁 내 기모기가 효자야. 하늘이 감동할 효자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사랑방에 모인 노인들은 그 집안의 서린 기운이 예사롭지 않아 앞으로 큰 복을 받을게야라며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안동댁의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는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밭에서 캔 고구마나 감을 바구니에 담아 안동댁의 마루에 몰래 놓아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은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어 타오르는 듯했고 들판의 곡식들은 황금빛으로 익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옥은 지게를 지고 밭으로 나가 추수 마무리를 했습니다. 낫지를 할 때마다 서걱서걱 벼베는 소리가 났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하던 노동이었지만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할 미래를 가꾸는 신성한 의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어진 이삭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소중히 주워 담았습니다. 모든 생명이 귀하고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안동댁은 새참을 이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머리에는 광주리를 이고 손에는 시원한 막걸리 주전자를 든 그녀의 발걸음은 처녀 시절처럼 가벼웠습니다. 밭두렁에 앉아 땀을 닦는 아들을 보며 안동댁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호가 쉬어가며 하거라. 몸 상하면 안 된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김옥은 낫을 내려놓고 달려와 어머니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논두렁에 나란히 앉아 새참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서 솔솔 불어오는 가을 바람을 맞으며 먹는 국수 맛은 꿀맛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원항 소리가 평화로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자 마을은 저녁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저녁놀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안동댁과 김옥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옥은 나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넣어 군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동댁은 부엌에서 콩을 갈아 비지찌개를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주는 따뜻하고 안락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해진 아랫목에 마주 앉은 모자는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김옥은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들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년 봄에는 집 뒤뜰에 감나무를 한 그루 더 심을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홍시 실컷 드시게요. 안동댁은 아들의 손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지. 네가 장가가서 낳을 손주 녀석들이 따먹으면 더 좋겠구나. 어머니의 농담에 김옥은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소소한 농담과 웃음이 오가는 방안은 그 어떤 부잣집보다도 풍요롭고 행복했습니다. 창호지 문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다정하게 일렁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안동댁은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를 찾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눈물을 쏟았던 그곳이었지만 이제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성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달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칠성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평생 베풀며 살겠습니다. 우리 김옥이 앞길도 굽어 살펴주시고 이 마을 모든 사람들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더 이상 처절하지 않았고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고 깊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의 기도에 화답하듯 반짝거렸습니다. 김옥도 어머니의 뒤를 따라 나와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밤하늘 북쪽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는 것이 하늘의 뜻을 따르는 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게 주신 두 번째 삶은 온전히 어머니와 이웃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의 다짐은 산들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뜨거운 난로처럼 훈훈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고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였을 때도 안동댁의 집은 언제나 온기가 넘쳤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장독대는 마치 소미불을 덮은 듯 포근해 보였고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은
수정처럼 맑게 빛났습니다. 김옥은 산에서 해온 땔감을 마당 가득 쌓아놓았고 안동댁은 겨우내 먹을 김장김치를 넉넉히 담갔습니다. 두 사람은 긴 겨울밤 동안 화로의 밤과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마을 사람들이 마시를 와서 함께 웃고 떠들며 긴긴 밤을 지루하지 않게 보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김옥은 마을에서 가장 덕망 있는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참한 색시를 맞아 가정을 꾸렸고 안동댁을 닮은 예쁜 손주들도 낳았습니다. 안동댁은 할머니가 되어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녀의 흰 머리카락은 세월의 훈장처럼 빛났고 얼굴의 주름살 하나하나에는 삶의 지혜와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동댁을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존경했고 그녀의 집 앞을 지날 때면 언제나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백발이 성성한 안동댁은 그마루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옛날의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칠성님이 아니라 평범한 이웃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그녀에게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참으로 잘 살았다. 너의 삶이 곧 기도였고 너의 사랑이 곧 기적이었다. 노인의 따뜻한 칭찬을 들으며 안동댁은 잠에서 깼습니다. 눈앞에는 장성한 아들 김옥이 손자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동댁은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 번의 죽을 고비는 결코 저주가 아니었다고. 그것은 가족의 사랑을 단단하게 만들고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하늘이 내린 시련이자 축복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영원한 생명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감나무 잎을 흔들었고 따스한 햇살이 안동댁의 주름진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렇게 안동댁과 김옥의 이야기는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힘든 일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늘이 돕는다는 교훈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밤이 되면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무릎에 눕히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잠을 재웠습니다. 옛날에 아주 효성 깊은 아들과 사랑 많은 어머니가 살았단다. 아이들은 그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며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가면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장독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바로 안동댁과 김옥이 기도를 올렸던 곳이라 믿으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곤 합니다. 밤하늘의 북두칠성은 여전히 그 마을을 굽어보며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 위에 뜬 별도 안동댁의 기적을 기억하며 따뜻한 빛을 보내주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묶을 시간입니다. 안동댁의 집 아궁이에서 타오르던 따뜻한 불꽃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훈훈한 온기가 남았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은 모두 저 밤하늘의 별들에게 맡겨버리고 김옥의 효심처럼 순수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 밤 평안한 꿈을 꾸기를 기원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산새들도 잠들고 바람도 잦아든 고요한 시간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안동댁이 끓여준 구수한 된장국 냄새를 상상하며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내일 아침에는 김옥이 맞이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눈부시고 희망찬 새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주무십시오.